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 미니 국가죠. 세계 굴지의 강소국이자 국제금융허브로도 아주 굴지의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미니 국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대략 사이즈가 서울 정도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벽이니 뭐니 빼면 한 서울 정도. 그렇죠. 그 정도 규모니까 사실은 그게 한 국가니까 작은 나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반에 영국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이제 독립을 했고 이게 이제 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한 강국이냐, 미니 강국이냐라는 소리를 듣냐면 1인당 GDP가 9만 1,000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아시아에서는 제일 부자 나라라는 거의 거죠. 10만 달러에 육박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조그만 나라인데도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그래서 부자 나라인 거고 지금 좀 전에 이제 금융 허브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왜 이제 금융 허브가 됐냐면 1972년에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 CMEX라고 그래서 싱가포르 국제통화거래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만들어서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만들어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왔는데 이 결정적으로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면서 아시아 시장, 아시아 국가들의 이 소위 말하는 자본 거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는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일본 엔화까지도 이 싱가포르 CMEX를 통해서 거래되는 규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명지상부 런던의 선물거래소 그다음에 뉴욕의 상품거래소 함께 해서 이제는 세계 3대 통화거래소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싱가포르가 뭐 중국 상해도 있고 서울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아시아의 확실한 뭐 금융 허브다 그런 평가를 이 CMEX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이곳에서 이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화제가 됐던 곳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물 뿜는 그 동상 상징이죠. 예. 싱가포르 산토사 섬에 있는 거예요. 예, 센토사 섬. 그리고 이곳이 원래 말레이 반도 끝에 있어가지고 물도 대기 어려웠던 척박했던 땅이었잖아요. 예. 그런 데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리콴유 총리 부자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죠. 이렇게까지 만든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뭐 우리는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있고 뭐 독일에는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 싱가포르는 이제 싱가포르의 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한 그룹 안에 있죠. 이 두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최근 1년 새 2배가 넘는 매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특히 늘었는데 자, 이 이유가 싱가포르가 강력한 환경 위주의 정책을 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청정 지역인데 그만큼 친환경차 또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 기아가 올 상반기에 싱가포르 신차 판매가 지난해에 벌써 106% 더 늘었습니다. 상반기만 벌써 100%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탔던 아이오닉 5도 바로 2023년 올해의 자동차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106% 정도 올라간 그런 판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2배 이상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만 이제 106%니까 사실 연간으로 합하면은 2배 이상이 되는 것이겠죠. 차량 전문가들이 차 사기가 어려운 싱가포르에서 거둔 대단한 성과다. 왜 그러냐면 차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엄청나게 훨씬 더 4배, 5배 가까이 더 비싼 건데 우리의 1600cc 이상 자동차가 1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1600cc 뭐 우리로 보면 약간 그 소형차인데 그렇습니다. 그거 사는데 1억 원이 넘어요. 국내에서는 뭐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1,500에서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차량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등록세, 도로 이용세, 각종 세금이 다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차 구입 문턱이 높은 싱가포르에서도 친환경차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싱가포르가 이제 우리나라와 별 관계가 없다가 일반 국민들도 특히 젊은 층도 우리나라를 최근 아주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꼴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조사를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우리 대사관이 조사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싱가포르 주재 한국 대사관이 내년이 이제 우리가 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해인 이번에 이렇게
이를테면 이제 조사 이름이 재밌습니다. 인식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조사를 한 건데 결과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66%가 우리 한국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그런 응답이었고 부정적인 응답이 불과 한 4%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매우 부정은 3%, 네. 그냥 부정은 1%,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국과 중국 사람들 또는 이제 일본 사람들 우리 국민들 인식조사 비슷한 걸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싱가포르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사실은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좀 전에 잠깐 지적을 하셨던 대로 특히 15세에서 29세 이 젊은 세대죠. 소위 말하는 이제 MZ 세대 여기는 뭐 71%니까 일반 전체 응답률보다 훨씬 더 높게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싱가포르 국민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싱가포르 국민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시 사람이 꼽혔습니다. 네. 자 순위 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네요. 1등이 손흥민. 예,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이게 화려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월드컵 이런 데서 우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데 그 중심이 최근에는 역시 손흥민 선수라는 것 때문에 인지도도 워낙에 높고 또 우리만 프리미어가 보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다 프리미어가 보니까요. 그런 점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혔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 한류와 관련된 연예인들입니다. BTS, 그다음에 뭐 블랙핑크, 그다음에 또 프리미어에서 활약을 했었던 이 박지성 선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꿨던 주요 인물들로 첫 선에 꼽혔습니다. 배종찬 소장이 생각할 때 이 한류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노르웨이에서도 한국 음식 뭐 이런 예능이 인기를 끌 정도니까 아이슬란드였는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자 싱가포르에서도 BTS 박지성 거기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싱가포르 축구는 별로 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우리하고도 경기를 가진 적도 있을 겁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또는 아시안 축구나 이런 데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러니까 이른바 싱가포르가 영국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면서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열광을 해요. 그리고 또 BTS나 또 뉴진스 이런 우리 아이돌에 열광을 하면서 실제 한국으로도 많이 관광객들이 싱가포르에서 대규모로 들어오기도 할 정도니까 말 그대로 싱가포르라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중동과 그다음에 아시아를 잇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가 또 집합되는 곳이 바로 싱가포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 한때는 이 싱가포르가 일본 문화가 상당히 융성했습니다. 뭐 헬로키티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유행했다면 지금은 우리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우리 영화 배우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먼저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체결돼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싱가포르가 범죄인 인도 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 이제 조약이 체결되면서 사법 협력과 그리고 범죄 수사가 또 긴밀한 공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여러분들 어떤 다른지 아시냐면은 이 범죄 인도 조약과 관련해서는 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 폭락 사태의 주범인 건도영 테라폼레스 대표, 그다음에 쌍방울 그룹 비리오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첫 도피처로 삼아서 출국한 곳이 바로 이 싱가포르입니다. 일단 경유지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인도 조약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던 탓에 부패, 경제사범들의 해외 도피처로 활용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건절될 수 있는 토대가 이번에 마련이 됐습니다. 네. 금융허브라는 것은 금융 관련 범죄자들이 숨기에도 좋은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양 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MOU가 체결됐는데
눈에 띄는 게 어떤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AI하고 디지털 쪽의 협력, 특히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기도 하는데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는 건 돈이 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기에 기업과 관련된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스타트업 관련된 이런 어떤 글로벌 자금도 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어떤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가 AI라든가 이런 최신 첨단 기술 관련된 이런 스타트업들의 어떤 뭐 아시아의 본산지 같은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양국 간의 이 AI 관련된 이 어떤 스타트업 이런 협력을 하겠다는 게 일단 가장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이 전략물자 공급망과 또 바이오에너지 쪽 이런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여기가 무슨 대단히 제조업 이런 중심 이런 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설계하고 기획하고 이런 핵심지가 여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구 600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그 경제적 자산이랄까 이 힘이 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의 핵심과 싱가포르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과 우리가 좀 뭔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향후 우리의 어떤 향후에 AI라든가 이런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협력 관계가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